안녕하세요. 자,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조금만 더 파이팅 하시면은 금년에 합격이 보일 겁니다. 단, 먼저 문제를 푸신 분에 한해서 지금 문제 안 풀고 강의만 듣는다 절대 안 돼요. 하여튼 먼저 문제를 풀고 그리고 내가 어디가 틀리느냐 요렇게 맞춰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309페이지 나갈 차례죠. 자, 11번 주식회사 합격은 X 1년 9월 14일 날 상품을 현금으로 매입하고 그 회계 처리를 누락했대요. 자, 그러면 상품을 매입하고 회계 처리를 누락을 했는데, 자, 그럼 이제 차변에는 상품이죠. 차변에는 상품. 자, 상품이라는 자산이 뭐 얼마? 뭐 2,000원이면 2,000원. 그리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했어요. 자, 대변에는 현금 2,000원. 요거를 회계 처리를 안 했다 이 소리죠. 그런데 우리 회사는 재고 자산을 평가할 때 실사법을 하고 있대요. 그럼 실사법을 하고 있으니까 창고에 가서 재고 자산을 실사를 하니까 얘는 그대로 반영이 돼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요것만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떠한 누락이 됐느냐? 그러면 자산이 어떻게 됐어요? 2,000원이 없어졌는데 그거를 기록 안 했으니까 자산은 과대 계상되겠죠. 자, 자산은 과대하게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익은 어떻게 돼요? 자산의 크기는 이익의 크기와 같다. 자산이 크게 되어 있으면 이익도 크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 자산이 과대 계상, 당기순이익도 과대 계상이다. 자, 12번 실사법을 사용하는 기업이 당기 중에 상품 외상 매입에 관한 회계 처리를 누락했다. 그러면 이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자, 우선 상품을 외상으로 구입을 했는데 차변의 상품, 자, 대변에는 외상 매입금. 그런데 실사법을 사용하니까 얘는 전혀 영향이 없죠. 그러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자, 자산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산은 영향이 없어요. 그 다음에 부채. 얘를 적었어야 되는데 얘를 안 적었어요. 따라서 부채는 과소하게 적어 있다. 그럼 자본. 자, 부채가 적게 되어 있으면 자본은 크게 되어 있겠죠? 요건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산이 100원. 부채는 40원. 자본은 60원. 근데 부채가 적게 되어 있대요. 얘가 30원. 그럼 적게 되어 있는 만큼 자본은 크게 되어 있다. 요 연관관계를 이해하시면 되죠. 자, 순이익. 자본의 크기는 이익의 크기와 같다. 이익도 크게 되어 있다. 그래서 자산은 영향이 없고, 자, 부채는 적게 되어 있고, 자본 당기순이익 과대 간단하게 5번이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요 T자를 이해를 해서 찬찬히 정리하시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자, 13번 주식회사 한국은 X1년 회계연도 말 재고 실사를 할 때 외부의 판매를 위탁한 적성품 중 미판매된 상품이 누락시킨 사실이 감사 도중에 발견되었다. 그러면 판매를 위탁했는데 아직 판매 안 됐으면 우리 회사의 재고자산에 포함을 해야 되죠. 그런데 자산에다 집어넣지 않았죠. 자, 따라서 자산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적게 되어 있죠. 자, 자산이 적게 되어 있으면 매출원가는 비용이죠. 자, 매출원가는 크게 되어 있겠죠. 그 다음 이익잉여금. 잉여금은 이익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는 분이죠. 자, 자산이 적으면 이익도 적다. 그래서 자, 자산 과소, 매출원가는 과대, 기말의 이익잉여금은 과소. 2번이 정답. 간단하죠. 자, 14번 주식회사 합격이 보고한 X2년도 당기순이익은 1,000원이다. 자, 이런 문제 나올 때 자,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그림 그리는 거라고 그랬어요. X1년도. 자, 그 다음에 X2년도.
그런데 X2년도에 우리 회사의 당기순이익은 1,000원이래요. 그런데 X1년도 기말 재고자산은 300원이 자 크게 되어 있다. 300원이 크게 되어 있고, 자 X2년도 재고자산은 300원이 과속 예상되어 있대요. 그럼 언제나 자 자동 조절적 오류는 반대로 간다. 그러면 기말이 300원 크면 여기는 기말이 300원이 적어지죠. 요놈이 배는 소로 오고 소는 대로 오니까, 그리고 이렇게 퉁 쳐서 보면은 자산이 600원 적게 되어 있네요. 자산이 적게 되어 있으면 이익도 600원이 적게 되어 있는 거죠. 따라서 정확한 순이익은 1,600원이 된다 이 소리예요. 자, 정확한 X2년도에 부과할 순이익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간단하게 구할 수 있죠.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자, 이 문제는 끝난 거고, 자, 잉여금이 1,000원이다. 이 잉여금이 1,000원이래요. 그러면은 자, 요거를 반영한 다음에 정확한 이 잉여금 얼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럴 때는 자, 잉여금은 결산이 끝난 후에요. 그러니까 당기순이익이 여기 조정이 끝난 후죠. 자, 이렇게 해서 얘는 없어졌으니까 얘만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럼 기말이 300원 적게 되어 있으면은 이익도 300원 적게 되어 있고, 자, 이익이 300원 적게 되어 있으면은 잉여금도 300원 적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정확한 잉여금은 얼마예요? 1,300원. 그래서 잉여금을 물어볼 때는 이렇게 가고, 당기 순이익을 물어볼 때는 얘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잉여금을 물어본다. 결산이 끝난 후니까 요거는 자동 조절이 끝났다라는 거, 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자, 15번. 주식회사 대한은 X3년도에 처음에 회계감사를 받았는데 기말에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자, 이것도 자, 똑같은 문제입니다. 자, 먼저 X1, X2, X3. 자, 그 다음에 X1년도에는 자, 당기순이, 이건 뭐 필요 없는 거고, X1년도에는 기말이 4,000원이 적게 되어 있다. 그 다음에 X2년도에는 6,000원이 적게 되어 있다. 그 다음에 X3년도에는 4,000원이 과대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X3년도에 당기순이익은 75,000원. 자, 이때 당기순이익이 자, 75,000원이래요. 그러면 얘네들을 고려한 후 오늘 X3년도에 정확한 당기순이익을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자, 시작합니다. 자, 4,000원 소는 4,000원 대. 자,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X2년도에 당기순이익을 물어봤어요. 자, 여기는 6만 원이네. 그럼 여기는 자산이 6,000원 적고 4,000원 크니까 2,000원 적어요. 그러면 정확한 순이익은 62,000원 이렇게 되겠죠. 자, X3년을 물어봤습니다. 그럼 얘는 자, 여기서 자동 조정 끝났고 6,000원 소는 6,000원 대로 오겠죠. 자, 10,000원이 큰 거죠. 자, 그런데 75,000원이니까 정확한 순이익은 10,000원이 커져야 돼요. 자, 커져 있는 거죠. 지금 잘못 얘기했죠. 자, X3년도 오류를 수정한 후 당기순이익은 얼마가 되겠느냐. 자, 그러면 지금 10,000원이 커져서 75,000원이니까 얼마가 돼요? 65,000원이 정확한 이익이 된다 이 소리죠. 지금 정확한 이익을 물어보는 거니까 여기 있는 이익에서 조정을 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정답 4번. 다음 16번. A기업은 자, 16번에다가 별표해 주세요. 자, 지금까지는 자동 조절적 오류인데 감가상각비의 오류는 영구적 오류죠. 자, 영구적 오류는 조금 틀리죠. X1년과 X2년.
X1년도에는 감가상각비가 5,000원이 크게 되어 있고 X2년도에는 3,000원이 적게 되어 있대요. 자, 요게 X2년도 당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요렇게 물어볼 때와 이익 잉여금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물어볼 때 두 가지가 있다 이 소리죠. 그럼 먼저 이 문제는 잉여금에 미치는 영향이니까 이건 잠시 놔두고 먼저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얘는 영구적으로이기 때문에 X1년도에 감가상각비 잘못한 것은 X1년도의 당기순이익에만 영향을 주지 X2년도의 당기순이익에는 아무 영향을 안 주죠. 그래서 만약에 당기순이익을 물어봤을 때는 얘만 고려하면 돼요. 그러면 비용을 3,000원 적게 했어요. 그러면 이익은 3,000원이 커져 있겠다. 이게 정답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잉여금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잉여금은 누적돼서 넘어오죠. 단 넘어올 때 자동 조절은 5,000원 되면은 5,000원 수로 오지만 이거는 그 상태 잘못된 그대로 넘어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5,000원이 돼. 그럼 결론 3,000원은 적고 5,000원이 커요, 비용이. 그럼 결론은 비용이 2,000원 크다. 비용이 2,000원 크면 이익이 2,000원 어떻게 돼요? 자, 비용이 2,000원이 크면 이익은 2,000원이 적고 잉여금도 2,000원이 적어져야 되겠죠. 자, 그래서 문제가 요구하는 X2년 말 이익 잉여금에 미치는 영향, 그거는 2,000원이 과소다. 이렇게 해서 잉여금을 물어보는지 당기순이익을 물어보는지 그거를 잘 판단해서 정답을 찾아주시면 되는 거죠. 자, 넘어갑니다. 혹시나 지금 이게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기본서에 가서 다시 한번 찬찬히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와야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17번 합격회사는 X1년 1월 1일 날 기기장치의 수선을 위하여 40만 원을 지출하였다. 자, 이 지출은 사실상 자본적 지출인데 수익적 지출로 잘못 처리했대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소리는 뭐냐? 원래는 자본적 지출. 그럼 처음에 정확하게 했다면, 자, 자본적 지출이니까 기계로 해줘야죠. 자, 기계 장치를 구입했어요. 얼마? 40. 자, 기기를 수선했는데 기기를 수선함으로써 기계장치의 내용 연수가 연장되거나 실질적인 가치가 증가되면 자본적 지출이고 그 경우에는 기계에 포함을 해야 되잖아요. 자, 현금이 40. 그럼 기계로 가면 자산이니까 감가상각을 하겠죠. 자, 감가상각은 정률법이래요, 여기서. 그리고 40%. 그러면 4, 4, 16. 그리고 대변에는 감가상각 누계액이 16만 원. 이렇게 했어야 되죠. 근데 이거를 자, 수익적 지출로 그냥 수선비 40으로 했다 이 소리죠. 자, 현금이 40. 그럼 결국 비용이 16만 원만 계상돼야 되는데 비용이 40만 원 계상됨으로써 자, 24만 원만큼 비용이 과대 계상됐죠. 자, 비용이 24만 원 커져 있으니까 이익은 어떻게 될까요? 24만 원만큼 적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문제가 요구하는 X1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효과, 요거는 24만 원이 적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것이죠. 자, 18번. X1년 말 주식회사 한국이 작성한 재무제표에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이들 오류가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자, 1번.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매입하여 X1년 말 운송 중인 60만 원이 장부에 기록되지 않았대요. 그리고 재고자산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그거는 아무런 영향이 없죠.
자, 무슨 말이에요? 자, 상품을 60만 원 매입했는데, 자, 상품도 기록하지 않았고, 자, 그 다음에 장부에 모든 걸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 소리예요. 다시. 자, 상품을 구입할까요? 그러면 상품을 60, 자, 현금으로 주고 샀다. 현금 60. 근데 얘를 안 했다. 그럼 안 하면 자산이 60만 원 증가됐는데 여기서 자산이 60만 원 감소되니까 당기순이익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거죠. 자, 외상으로 샀다. 그러면 상품을 외상으로 사면 자, 얘를 안 했대요. 자산도 안 하고 부채도 안 했죠. 그러면은 당기순이익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고요. 왜? 여기 봐요. 자산이 200. 자, 부채가 100. 그러면 자본은 100. 그러면 얘를 하면 얘가 260이 돼야죠. 자, 그럼 얘도 하면은 얘는 160이 돼야죠. 여기는 자본에 아무 영향이 없죠. 자본에 영향이 없으면은 당기순이익에도 영향이 없는 거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거래는 당기순이익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거죠. 자, 두 번째, X1년 초 본사에 사무용 비품을 100만 원 취득하면서 비용으로 했네. 그런데 동비품은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해야 된다. 자산으로 했어야 된다. 이 소리죠. 그러면 다시, 자, 아까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비품을 구입합니다. 그러면 원래는 자, 비품이 100만 원. 뭐 현금으로 샀다고 해요. 그 다음에 비품으로 하면은 연말에 감가상각을 인식해야죠. 자, 내용연수는 5년에 잔존가치는 없다. 정액법. 그러면은 20만 원을 감가상각합니다. 그러면 감가상각 누계액이 20 이렇게 해야 될 거를 얘는 지금 수선비로 했다 이 소리죠. 지금 비품을 구입하면서 비용으로 했다. 그냥 수선비로 했다. 그럼 결론 비용을 20만 원만 해야 될 거를 비용을 100만 원을 함으로써 비용이 80만 원 크게 되겠죠. 그러면 순이익은 80만 원만큼 적게 되어 있는 거다 이 소리죠. 자, 그래서 이들 오류가 당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80만 원이 적게 계상된다. 2번이 정답이 되는 것을 개념을 잘 파악해 가지고 이해를 해 주시면 아주 쉬운 문제가 되는 거죠. 자, 19번. 주식회사 한국어의 X3년도 재무제표에는 다음과 같은 오류가 포함되어 있다. 자, 오류를 수정하기 전 X3년도 이익잉여금이 15,000원이래요. 자, 오류의 수정을 반영한다면 X3년 말 정확한 이익잉여금은 얼마냐? 자, 우선 하나씩. 자, X2년, X3년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X2년, X3년. 그리고 X3년도에 이익잉여금이 자, 이익잉여금은 얼마? 15,000원. 자, 뭐가 잘못됐어요? X2년 말 재고자산이 과대 계상됐네요. 자, 7,500원. 자, 과대. 자, X3년도에는 재고자산이 5,000원이 과대. 자, 그러면 요 7,500원 대에는 7,500원 소로 오는데 당기순이익이다 그러면 이렇게 고려하겠지만 잉여금이다 그러면 얘는 끝나버린 거죠. 얘는 끝났으니까 얘만 자 어떻게 되세요? 5,000원 크게 되어 있죠 지금. 그러면 기말이 크게 되어 있으면 이익도 크게 되어 있다. 그러면 정확한 잉여금은 얼마가 돼요? 10,000원이 돼야죠. 자, 요거 잘못된 거고 요거를 고려하게 되면 자산이 크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 10,000원이 요게 정확한 잉여금이죠. 그런데 그 밑에 X1년 초에 그게 이제 요거 두 개고 요거 재고자산 잘못된 거 끝났고
그 다음에 X 1년 초에 비용으로 인식해야 할 수선비 2,000원을 자, 기계장치의 장부 금액에다가 가산을 했대요. 자, 그러면 자산이 지금 어떻게 해요? 비용으로 2,000원을 해야 될 거를 지금 여기는 기계로 처리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원래는 X 1년도죠. 자, X 1년도에 비용으로 자, 2,000원을 인식해야 될 거를 X 1년도에 요거를 자산으로 했잖아요. 자, 기계장치. 자, 그러면 기계는 얼마냐? 2,000원. 자, 그 다음에 현금은 2,000원. 그 다음에는 기기로 하게 되면 이제 감가상각비가 나옵니다. 자, 내용연수는 4년. 그러면 1년에 500원씩이 감가상각이 됩니다. 자, 그럼 감가상각 누계액이 400원. 500원. 그럼 비용을 X 1년도에 2,000원 떨 거를 500원만 떨었잖아요, 비용이. 그렇죠? 그 다음에 X 2년도에도 비용이 500원. X 3년도에도 비용이 500원. 그래서 원래는 비용이 다 2,000원이 돼야 될 걸 지금 1,500원만 비용 처리가 된 거죠. 그러면 500원 비용이 더 늘어납니다. 그러면 500원 비용이 늘어나면 잉여금은 500원이 또 죽어야죠. 자, 따라서 정확한 잉여금은 9,500원으로 수정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하나 개념을 파악해 가지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정확한 X3년도 이익잉여금은 9,500원으로 고쳐주시면 끝. 자, 넘어갑니다. 20번. 김주택 회계사가 주식회사 한국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오류를 발견하였다. 자, 그러면 오류를 수정한 후, 자, 주식회사 한국의 정확한 당기순이익은 얼마냐? 자, 지금 원래 회계가, 우리 회사가 보고된 순이익은 얼마? 150이에요. 자, 회사가 보고한 순이익은 150인데, 여기서 이제 잘못된 것을 수정하시면 되죠. 1번. 자, 매입과 매입 채무가 누락이 됐대요. 얼마가? 10만 원이. 그러면 매입 채무는 부채인데 부채가 누락돼 있어요. 그러면 이익은 어떻게 돼요? 자, 지금 매입과 매입 채무가 누락되어 있고, 자, 긴말 재고 자산에는 포함되어 있대요. 그러면 10만 원만 마이너스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매출과 자, 매출 채권이 과대 계상돼 있다. 그러면 역시 15만 원을 마이너스 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토지의 취득세를 비용으로 처리했대요. 그러면 자산으로 할 걸 비용으로 처리했으니까 플러스 해줘야죠. 자, 플러스 얼마? 5만 원. 자, 그 다음에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평가이익은 자, 요거는 자본인데 얘를 수익으로 해놨으니까 또 마이너스 해야죠. 자, 마이너스 7만 5천 원. 자, 그러면 자, 계산해 보면 150에서 빼고 뺍니다. 32만 5천 원. 그리고 얘는 더합니다. 5만 원 더하면 정확한 이익은 122만 5천 원이 자, 정확한 당기 순이익이 되는 것을 이렇게 조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의 순이익이 잘못된 거니까 여기서 고쳐가지고 정확한 순이익을 찾아내면 된다. 자, 21번. 주식회사 한국은 X1년 10월 1일 날 기계장치를 12만 1,000원의 현금으로 취득하면서 자, 기계장치를 소모품비로 잘못 기입했대요. 정신이 나갔네요. 그죠? 기계를 구입하면서 무슨 얼어 죽을 소모품비야? 근데 뭐, 정신이 나갈 때는 뭐 이렇게 막 합니다. 아무렇게나. 자, 그러면 얘를 장부를 마감하기 전에 오류를 확인했대요. 그러면 어떻게 수정하면 되느냐? 자, 무슨 말이냐? 원래 제대로 했으면 자, 10월 1일 날 기계를 12만 1,000원의 현금으로 취득. 그러면 10월 1일 날
차변에 기계장치 12만 1,000원. 그 다음에 현금으로 구입 12만 1,000원. 그 다음에 12월 말일 날은 3개월간 감가상각을 해야 되겠네. 자, 감가상각 B. 여기는요, 내용연수는 5년에, 잔존가치는 1,000원에 정액법. 그러면 정액법의 공식, 내용연수분의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액. 그러면 이제 감가상각 B가 12만 원을 5로. 그러면 24,000원이 나오죠? 근데 이거는 1년을 사용했을 때. 그러면 3개월이니까 자, 곱하기 12분의 3. 그러면은 감가상각비를 6,000원. 자, 감가상각 누계액을 6,000원 이렇게 해야 잘했다고 소문이 나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지금? 자, 기기장치를 소모품비로 해놨대. 자, 차변에 소모품비 12만 1,000원, 현금 12만 1,000원 이렇게 잘못되어 있다. 자, 그러면 수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수정할 거냐? 이거는 이제 똑같잖아요. 이건 똑같으니까 이제 여기서 수정하게 되면 기기장치를 죽여야죠. 얘를 소모품비를 죽이면서 기기장치를 만들어줘라. 자, 소모품비 12만 1,000원을 죽이고, 자, 얘 그대로 갖다 쓰면 돼요. 기기장치가 12만 1,000원. 그럼 이거 잘못된 거 고쳤으니까 이거 하나만 더 추가하면 되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요 밑에다가 감가상각비가 6,000원. 자, 대변에는 감가상각 누계액이 6,000원. 이렇게 해서 수정하면은 요게 요렇게 잘못한 게 정확하게 고쳐지게 된다. 이런 소리죠. 자, 그래서 정확한 정답은 4번만 정답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감이 오시는 거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오류 수정 끝났습니다. 자, 316페이지 재무제표의 표시. 자, 먼저 이제 재무제표의 목적. 자, 우린 재무제표라는 게 뭐예요? 자, 재무제표란 자, 우리 기업의 정보 이용자에게 자, 우리 기업의 재무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자,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각종 재무적인 정보를 보고해야 되는데 그 보고하는 수단이 재무제표가 된다. 자, 다시 한번 투자자나 채권자, 정보 이용자에게 우리 기업 실체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자, 정보의 제공. 그때 정보를 제공하는 수단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재무제표고. 자, 우리나라의 재무제표에는 1번. 자, 기말 재무상태표하고 그 다음에 기간 포괄 손익계산서. 자, 기간 자본변동표. 그 다음에 기간 현금 흐름표. 그 다음에 이제 주석을 포함하죠. 그래서 여기의 포인트는 얘죠. 자, 재무상태표는 기말 일정 시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나머지 것들, 자, 이 나머지 것들은 일정 기간이죠. 그래서 자, 얘는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 얘는 일정 기간의 경영성과 자본의 변동, 현금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그렇게 먼저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을 작성할 때, 자, 요거 세 개는 반드시 발생주의로 작성. 그리고 이제 이 현금 흐름표만, 요것만 현금주의에 의해서 작성하라. 우선 기본적으로 개념 알아주시고. 자, 316페이지 재무제표의 목적. 자, 광범위한 정보 이용자의
경제적인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자, 그 다음에 위탁받은 자원에 대한 경영진의 수탁 책임의 결과도 보여준다. 그리고 재무제표를 작성하거나 표시하는 모든 책임은 경영자한테 있다. 자, 재무제표의 종류. 자, 기말 재무상태표. 그래서 일정 시점이고, 나머지 것들은 다 일정 기간.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주석. 자, 재무제표상에 필요한 추가적인 정보를, 자, 기호나, 자, 번호로서 표시하여 재무제표 별도 표시하거나 재무제표 말미에 표시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참고. 자, 재무제표가 아닌 거. 잉여금 처분계산서. 자, 사업보고서나 감사보고서. 그 다음에 무슨 제조원가 명세서. 이런 것들은 재무제표가 아니다. 자, 별표하세요.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표시하는데 지켜야 할 일반적인 사항. 자, 먼저 1번. 공정하게 표시를 해야죠. 자, 어떻게 하면 공정하게 표시가 되느냐? 한국재택 회계기준을 한국재택 국제회계기준에 따라서 작성해라. 그러면은 공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본다. 자, 그 밑에 중요한 거 있죠. 자, 재무제표에 우리는 반드시 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는 주석에다가 자, 본 재무제표는 한국재택 국제회계 기준에 의거하여 작성했다. 이런 표시를 반드시 해라 이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한국재택 국제회계 기준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럼 그런 말을 쓰면 안 된다 이 소리죠. 자, 그 얘기가 뭐냐. 자, 두 번째. 재무제표가 한국재택 국제회계 기준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지 않았다면 한국재택 국제회계 기준을 준수하여 작성했다고 뻥치면 안 된다. 거기 뻥치지 마라. 자, 그 다음에 부적절한 회계 정책이라면 공시나 주석, 보충 자료를 통하여 설명하더라도 그거는 정당화가 될 수 없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 지문에 잘 나오는 지문이죠. 자, 두 번째 317페이지로 가시고, 자,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기업은 계속 기업의 가정하에서 자, 재무제표를 작성해라. 자, 그 다음에 현금 흐름 정보를 제외하고, 요거를 제외하고 다 발생주의에 의하여 재무제표 작성하시고, 네 번째, 상이한 성격이나 기능을 가진 항목은 구분해서 표시하고, 유사한 항목은 자, 중요성의 분류에 따라서 구분 표시한다. 다만 중요하지 않은 경우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한 항목과 통합해서 표시할 수 있다. 자, 상계하지 마라 이 소리예요. 상계하라가 아니라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은 상계에서 순액을 써서는 안 되고 총액을 기록하는 것이 원칙이다. 자, 다만 비유동 자산의 처분 손익 있잖아요. 자, 그런 이 처분 손익 같은 거는 자, 한쪽에서는 이익이 나오고 한쪽에서는 손실이 나왔대.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냥 상계해도 되는 거죠, 그냥. 자, 그 다음에 이제 원래는 총액으로 표시하는데 외상 매출금이 10만 원이에요. 그런데 대손 충당금이 10,000원 있어. 그러면 그걸 퉁쳐서 9만 원으로 보고하는 거, 이것도 상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감가, 비품이 100만 원인데 10만 원 감가상각했대요. 그래서 90만 원으로 보고하는 거, 요거는 상계에 해당하지 않는 거죠. 허용하는 거죠, 일부는. 자, 재무제표의 보고는 적어도 1년마다 작성한다. 그리고 보고 기간이 1년을 초과하거나 미달되는 경우에는 왜 그런지 내용을 보고해라. 자, 그 다음에 회계기준이 달리 허용하거나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기 재무제표에 보고되는 모든 금액에 대하여 전기 재무정보를 포함해서 보고해라. 그래서 언제나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는 당해연도와 전년도를 비교하는 형식으로 비교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된다. 자, 재무제표에 표시하는 항목과 분류는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기 동일하게 계속해서 적용하시라.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재무제표 작성의 표시에 관한 일반사항, 요거는 꼭 좀 여러분들 잘 정리를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재무제표의 식별. 자, 그것도 좀 읽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에서는 뭐 특별하게 중요한 거 없고요.
자, 오른쪽 유동자산과 유동부채를 분류하는 기준. 자, 우선 유동자산은 1년 이내 현금화될 목적이다. 단기간 보유 목적이다. 이렇게 먼저 생각하시고요. 다만 1년 기준 아니면 정상 영업 주기를 기준으로 해서도 적용할 수 있죠. 그러니까 1년 기준 또는 정상 영업 주기 안에 현금이 된다. 그러면은 유동으로. 자, 그렇게 이제 구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유동자산과 유동부채의 분류 기준 나왔으니까 잘 좀 읽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자산과 부채를 배열하는 방법. 자, 우선 유동성 순서 배율법. 자, 자산과 부채의 유동성이 높은 것부터 먼저 표시하고, 자, 유동성이 낮은 것을 나중에 표시하는 방법. 자, 그 방법이 정보 이용자에게 목적 적합하다라고 인정되면 글로 가는 거고, 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유동성, 비유동성으로 배열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 안 될 때는 혼합해서 유동, 비유동, 그리고 순서대로 혼합해서 적용할 수도 있다. 그래서 배열 방법 3가지는 선택 가능하다. 자, 넘어가시고 320페이지에 자, 요거는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압축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포괄손익계산서 일정 기간, 자, 주주와의 자본 거래를 제외한 기업의 순자산의 변동을 표시하는 보고서다. 자, 표시하는 방법은 하나의 포괄손익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고 또 하나는 2개로 작성할 수 있죠. 자, 하나는 손익계산서, 또 하나는 포괄손익계산서. 이렇게 2개로 작성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비용을 분류할 때 성격별로 표시할 수 있고 기능별로 표시할 수 있죠. 자, 성격별 또는 기능별로 분류할 수 있다. 다만, 자, 성격별로 이제 우리가 이제 분류한 경우에는 더 이상 안 해도 되지만 기능별로 했을 때는 성격별 분류를 추가 공시를 해줘라. 그거 잊어버리지 마시고. 자, 딴 거는 뭐 별로 중요한 거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타 포괄 손익은 자, 손익거래에서 발생했는데 자, 우리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자본으로 분류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기타 포괄 손익 중에서 재분류 조정을 통해서 단기 순이익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자, 안 돼요. 이익잉여금으로 바로 대체하는 경우가 있고, 자, 그러니까 자본의 재분류 조정을 통해서 자본 재분류 조정을 통해서 자, 당기순이익으로 올 수 있는 거, 당기순이익으로 올 수 있는 거, 자, 이것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돼요. 자, 우선 이제 채무증권, 지분증권 말고 채무증권의 평가손익 있죠? 자, 얘는 자본 재분류 조정을 통해서 당기순이익에 반영할 수가 있어요. 지분증권은 안 됩니다. 채무증권만. 자, 거기 맨 위에 보시면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평가손익 중에서 채무상품의 평가손익은 재분류 조정을 통해서 올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해외사업 환산손익. 해외사업 환산손익은 자, 자본 재분류 조정을 통해서 당기순이익으로 올 수 있다. 그 다음에 현금흐름 회피 파생상품 평가손익. 자, 요거 세 가지는 자본 재분류 조정을 통해서 당기순이익에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기타 포괄손익 항목은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지. 자, 이익잉여금으로만 가지 당기순이익에는 올 수가 없다. 거기까지만 잘 좀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딴 거는 뭐 별로 중요한 거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디서부터야 316에서 322페이지까지 적어도 한 5번 이상은 여러분들 걸로 정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를 들어가면 아주 쉬워요. 그 다음부터는. 자, 10분간 쉰 다음에 자, 그동안에 5번 다 외우시고 그리고 이제 문제풀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쉬겠습니다.